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습니까? 주로 지난 시간에. 농지연금에 이제 요건 우리 부원장께서 강의하시고, 그것도 지난 시간에는 뭐 했을까? 예? 뭡니까, 입찰, 임박, 물건. HUG가 뭡니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항력을 포기한 거, 깡통 전시가 돼도 낙찰 받아도 여러분한테 책임을 안 묻겠다. 대항력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이제 60% 이상 낙찰 받으면은 괜찮은 거 5건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1번부터 26번까지는 문제 없다고 제가 드시라고, 낙찰 받으시라고 한 게 26개 있었죠. 그 중에서 1개는 무조건 낙찰을 받으셔야 되겠다.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막 찾고 있어요. 1번부터 아니고 14번부터서 26번까지 아닙니까? 아니, 하여튼 1번부터 26번까지 26개를 또 별도로 줬어. 제일 밑에. 다 들어가지고 설명 다 했습니다. 26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별 문제점 없으니까 낙찰을 받아서 올해 내년에는 누가 뭐래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깡통 전시된 거, 요거를 낙찰을 받아도 대항력을 포기하겠다. 낙찰 받는 거, 여러분이 잔금 내는 것만큼만 받아가고 나머지는 안 묻겠단 말입니다. 세입자로서 안 묻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낙찰을 많이 받아 수익을 많이 내야 된다 얘기 들었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건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26개를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이게 4회차 되겠네. 4회차 정교재 보면 있습니다. 그거 보면 60% 이상이 한 5개 있고, 그거는 이제 더 떨어지면 안 되고 60% 이상 낙찰 받아야 문제가 없는 거고, 나머지 1번부터 26개는 전혀 뭐 40% 받든 30% 받든 뭐 문제가 없어요.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원장님이 그렇게 26개 챙겨가지고 다 마음껏 드시라 크고, 저 받아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생선을 포를 떠가지고 생선회를 다 들고 고추장, 초장까지 찍어서 탁 입에 넣어줘도 나는 못 먹겠습니다. 이러면은 할 말은 없는데, 그래갖고는 돈 벌기는 틀렸다. 알겠어요? 그래서 석 달에 하나씩 정도는 받아가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7회차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호건 부원장이 이제 주로 농지연금 주택연금 했는데, 여러분들이 주택연금은 제가 보니까 이게 단점이 나이는 55세 뭐 넘으면 되는데 대출이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집값이 6억이다 이래가지고 내가 대출이 한 여기 있다 이러면은 1억 5천이나 여기 있다 그러면은 이 주택연금에 몇 개 받자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농지연금은 6억짜리인데 한 1억 5천이나 2억이 대출이 있다 그러면은 30% 정도는 대출이 되니까 꺼버리고 연금을 조금 작게 받아야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농지연금도 뭐 좋습니다. 사실 농지연금처럼 지금 뭐 가격이 10억짜리가 뭐 3억, 2억 5천 주면 살 수 있는 게 뭐 지천에 깔렸어요. 제가 보니까 농민들은 굉장히 억울해하죠, 그죠?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동시령 발급 때문에 특히 관에 거주자 이래갖고 이제 많이 하는데 사기를 억울해하는데 막 여러분은 기회가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잘 하셔가지고 연금을 1인당 한 500 정도, 1인당입니다, 1인당. 왜냐, 그러면은, 지금 부부 두 사람이 최근에 데이터 보니까 5년 전에는 한 260만원 정도 주면은 적정 시한비가 됐어요. 근데 지금 5년 지나가지고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 한 360, 370이 적정 시한입니다. 5년 만에 100만원 올랐어요, 100만원. 나 깜짝 놀랐어요. 5년 만에 이 적정 시한이 100만원 올랐다. 이 주제도 올랐다 그러면 참 큰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500만원 정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50을 가지고 50세 뭐 중반이나 50세 초에 막 퇴직해가지고 뺏어서 살아야 되는데 돈도 없이 앉아있으면 누가 여러분 옆에 오겠느냐고, 여러분 옆에. 그래서 참 준비를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안 그러면은 조금 노후가 불행해진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교재 봅니다. 이제 166개월 6회차다, 그죠? 6회차고 10월 2일이다. 하루 땡겨서 하니까 10월 2일이고. 자, 7회차 강의는 다음 주 월요일 합니까? 목요일 합니까? 목요일. 한글날 지내고, 한글날 그 뒷날이 목요일 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은 휴가입니다. 이해가시죠? 여기 했습니다. 했는데 또 월요일 또 문 두드려가지고 원장님 왜 수업 안 합니까? 하지 마시고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자, 1번은 뭐 보통 말씀드리니까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2번 월 500만 이상. 우리 본장은 뭐 월 400만 이상 샀다 여기 보니까 400만 원이 조금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상 정도 여기다 써놔야 되구나. 월 500만 원 1인당에 빠진다. 1인당 월 500만 원 이상 국민연금과 플러스 그 다음에 주택연금 또 뭡니까? 농지연금. 산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산지는 이 조금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워 갖고, 그 다음에 상가연금 요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500 정도는 챙겨야 되겠느냐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이 없으신 분은 온비드 공매임대 있죠. 오늘 조금 소개할 겁니다. 공매임대도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커피점 이런 거 제가 어제 신안군 전남 신안군에 갔다 왔는데 그제 천지가 개벽을 하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싱가포르 가서 밤에 싱가포르 쳐다보고 천지 개벽이 되겠죠. 옛날에 상하이 쳐다보고 난리 났습니다. 김정일이도 그렇고 저는 신안군 가서 놀랬습니다. 천지 개벽을 하고 있어요. 신안군이 전남 신안군이 천사대교 아닙니까? 천사대교 지나가지고 풋벌섬 신안 12명 사도의 섬이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 그거 보시면은 천지 개벽하고 있어요. 사람이 엄청 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2번에 보면은 검색을 잘해야 되는데 1번부터 6번까지 잘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으니까 검색을 부지런히 하셔가지고 좋은 거 낙찰받고 또 구독도 하셔가지고 그 관심은 그 등록도 하고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3번 우리 지지옥션에 보면요, 지지옥션 이게 지지옥션입니다. 지지옥션 만화 이게 이제 카툰 경매입니다. 카툰 경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연락을 했어요. 지지옥션을 때문에 연락해가지고 이거 만화가 좋은 게 많은데 내가 강의 때 조금 이렇게 땡겨 써도 되겠다는 게 뭐 좋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설명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 카툰 경매는 책이 2권이 발간이 되었어요. 한 서너 달 전에. 내가 2권 샀습니다. 샀는데, 이게 이제 아주 재미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고, 뒤에 보다시피, 산은 남향이 좋을까, 숲이 잘 자랄까, 북향이 잘 자랄까? 아까 북한이 잘 자라.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나무, 이렇게 보면 또 남향 좋아하잖아, 남향. 그러나 북향이 좋다까는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보시길 하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봅니다. 경매 신청이 월 10,000건이 넘다. 경매 신청이 월 10,000건인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죠? 문제입니다. 지금 뭐 서로 눌리 보니까 지금 경매가 몇 건 움직이죠. 지금 여러분들 몇 건 정도 대강 몇 건이라 생각합니까? 지금 딱 눈앞에 보이는 게 날짜 지정된 거 2만 몇천 건요. 자, 경매 검색 누르니까 지금 몇 건이냐? 22,679건. 공매도 마찬가지. 공매도 지금 뭐 10,000건이 넘어요. 이런 날이 없습니다. 공매도 이렇게 탁 눌려보니까 7,300건. 그러니까 결국 두 개 합치니까 3만 건 내. 경공매 합치니까 3만 건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고,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좋은 물건이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 경매 물건은 때가 되면 다 팔립니다. 그죠? 다 팔리고 경매, 뭐 배울 거 있나? 그냥 뭐 낙찰 받으면 되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 설명 들으면 압니다. 그게 그냥 덜렁 받아가지고 미납하는 사람들, 미납이 뭡니까? 이 미납이 뭐예요? 잔금 못 치겠네. 요 특수 물건에 보면은 재매가 물건, 이겁니다. 재매가 물건. 이건 이제 잔금을 90% 뭉치라 가지고 다시 놓은 거. 요거 검시하니까 지금 몇 개 놓냐? 몇 개 놓지 지금? 800, 이게 뭐냐 하면은 이 10% 띄는 겁니다. 제주도 봅니다. 제주도에 10억짜리인데 10억짜리가 7억까지 이런 떠지고 하는데 요 보니까 7억 3천에서 미납했다. 그럼 얼마 뛰습니까, 사람은? 4억 9,100. 4,910만 원 뛸 때 말이죠. 자,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10% 뛰면은 이제 그거는 파주는 또 뭐야? 파주는 다가구인데 요리해갖고 또 뛰고 또 요리해갖고 또 뛰고 참 그죠? 이렇게 뛰면은 요 뛰는 사람은 얼마나 손해갔습니까? 요 금액에 10% 손해갔죠. 1,130만 원. 그러니까 경매를 무시하고 경매고 뭐 그냥 돌아오면 되지. 40만 원 그렇지 않아요. 경매가 그렇게 20%씩 팍팍 따라주지만은 이제 그 어려운 점이 있다네.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야 된다.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뛰는 사람이 돼서는 곤란하다. 그죠? 낙찰 받아가지고 10% 뛰어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뛰고 나면은 참 부담스럽죠. 그죠? 자, 이거 봅니다.
1억 천이다. 그럼 팔면 되지. 이게 뭐 숙박, 콘도 이런 건데, 그럼 뭐 콘도는 여러분이 덜렁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이런 거.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써요, 보통. 회원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혼자 들어가서, 아, 내가 쓰겠다. 이거 1억 천 낙찰 받아가지고, 내가 8병원은 막, 옵시텔처럼 뭐 쓰겠다. 애놈 똥으로, 이게 이제 1,000만 원, 8만 띄는 거. 띄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만 경매를 쳐다보기 싫어요. 그다음부터. 돈 벌 기회가 있는데, 공부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뭐 그냥 덜렁덜렁하게 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외액은 배워야 되는 것 봅니다. 월 만건이 넘는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보니까 넘어왔습니다. 한 장. 경매가 1년 전에 비해서 61%가 10만 건이 된다. 지금 들어오는 게. 그죠? 해보다 만 건인 게 뭐 10만 건 맞는 얘기죠. 1년에 12만 건 이야기 나옵니다. 점수가 계속되고 팔리고 있어요. 전 주택의 8.2%인 151만 가구가 폐가다. 151만 가구. 일본은 지금 1000만 가구다. 폐가가 한 전에 850만, 60만 같은 게 이제 난리 아니고 이제 1000만 가구가 폐가래. 폐가. 일본에 가면은 동그라미 제로 그냥 준대. 집을 그냥 준대. 그런 게 많대요. 지자체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부모들이 돌아가시고 서울에 살고 뭐 도시에 타는 자식들이 가나 안 간다 말입니다. 안 가고 막 그런 게 뭐 몇 년 안 가고 5년 10년 안 가고 폐가 되는 거죠. 완전히 썩어지고 폐가 되고 막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폐가가 있는데 밑에 지분 낙찰 받아 뭐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예? 맨 땅에 모르겠는데 그 폐가가 있는데 그럼 폐가 그 덜내라 그 뭐 서울의 아들 자식들이 예 법정에 나와서 덜 내겠습니다, 철거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나 모르겠다. 네가 뭐 법으로 획대를 하든지 말든지 나 높입니다. 그럼 지만 바쁘죠. 땅 뭐 2분의 1, 3분의 1 낙찰 받아가지고 집이 덜렁 하나 앉아 있는데 그거 처리도 못하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절추산 고령화 주택 공급 초과 공급 여파, 이제 전주택에 우리나라도 151만 가구가 폐가가 돼가 있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더라도 저기 그 인구 소멸지역 받으시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안 하면 되고, 인구가 몰려드는 거 오늘 하겠지만은 전남 신안군 그런 데를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2박 3일 가보니까 저희들 8명이 이제 내 팀이 부부가 갔는데 아우 정말 막 제가 놀랐습니다. 천지기백을 하고 있고 사람이 막 몰려들고, 제가 뭐 9시 50분 배를 타러 갔더니 배를 못 탔어요. 그 신안군청의 담당자가 그 매일 그 가이드가 와서 안내했는데 불구하고 사람이 워낙 몰려버리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못 타고 뒷날 새벽에 6시 50분에 신안군에서 그 배를 타고 섬티하고 산티아고 아니고 섬티하고 12사도 순례자의 길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입성을 했어요. 한 30분 배를 타고. 그래서 이제 전남 신안군이 천지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데 낙찰 받으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좀 좋고. 자, 그다음 봅니다. 세율이 상속 세율이 50%께네. 올 한해 1200명이 짐 싸고 내갔단 말이고. 탈코리아 갔단 말이야. 상속 세율이 50%. 자, 밑에 그 세율표 해놨죠. 이 30억이 초과하면 50%예요. 50%. 그 다음에 10억이 초과 30억 하는 거는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웬만하면 요거 막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상속 세율이 40%입니다. 40%. 거의 반 안 되게 떼가고 세금 내야 됩니다. 자식들이 세금 내고 받아가려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상속 세율을 좀 내린다 이러는데 좀 많이 내려야 돼요. 이걸 아예 없애든지, 그죠? 그래야 100년 묵은 기업체가 뭐 일본에는 뭐 몇만 개, 근데 우리나라는 뭐 100년 묵은 게 뭐 몇십 개 입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상속세 때문에. 상속세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거 아예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없애버리겠습니다. 이거 없애버리겠어요. 이런 건 없애버리겠어요. 없애버리고 상속을 자기들 얼마나 하고 키워서 넘겨주고 고용 창출하고 거기 나라서 하는 거지. 상속세 세금 많이 걷어 가지고 묶어 쓰겠다. 거기는 뭐 다 계속 작게 내려고 자꾸 연구하는 거, 작게 내려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상속세 10% 인하 세법이 개정됐다. 직고리. 이렇게 이제 뭐 개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지 차이. 100년 된 기업이 일본에는 37,000개, 한국 몇 개입니까? 7개. 이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이 사업 포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본에는 37,000개. 그러니까 일본이 여러분이 뗀놓고 무시하지만 일본 놈이라죠. 일본 놈. 중국 놈. 일본 놈. 한국 사람이 제일 좀 문제가 있어.
왜 일본 놈이고 중국 놈입니까? 미국 놈 양이 잘 안 해. 그죠? 일본 놈, 중국 놈 이래 많은데 그래 할 이유가 없어요. 일본에는 노벨상도 19개가 그래요. 우리나라는 기껏 뭐 있습니까? 뭐 하나 있긴 있더라. 뭐 평화상인가 뭐죠 가지고 이라고 하나 얻어난 거고 하나 있고, 일본에는 기초과학이나 학문이나 깊이나 넓이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는 노벨상이 뭐 19개나 타고 막 그러지. 그죠? 자기들이 화학상, 물리학상 뭐 이런 거예요. 일본에는. 일본하고는 여러분들이 참 옆에 있지만은 잘 지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잘 지내야 돼. 잘 지내야 되지. 저쪽에 뭐 남미 나라하고 잘 지내봤자 그 멀어가지고 어떡하게 서도 우리도 가기 힘들고, 내가 남미 보면 뭐 29박 30일 가봤지만 진짜 뭐 비행기를 뭐 몇 분 타야 되고 좀 비행기 34시간 타야 되고 막 이렇습니다. 고도도 보면 다 높아요. 한 5천 고지고 막 이런 게 많아요. 일본하고는 잘 지내야 되겠다 싶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인의 자산 비중이 75%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예요. 그래서 빨리 특히 촌집 마찬가지고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있을 때 주택임을 맡기는 것이 상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연금을 맡겨야 돼요. 그리고 연금을 주택연금 한 200, 농지연금 한 300 이라고 한 1인당 한 500 정도 챙겨 놓으면은 막 그래도 죽진 않을 겁니다.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그래서 부동산 75% 이거 지금 보통 아파트 뭐 5억 10억가 있다. 그게 만약에 절반 떨어지면 문제니까 절반 떨어지면 여러 절반의 대출가 있는데 시가는 절반 떨어져버렸어. 그럼 문제입니까 지돈이?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거 어찌 될지 몰라요.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경매도 단타다 큰 이야기도 빨리 수익 내고 도망가고 이래 해버려야지, 그거 하나 해가지고 4년 전신하고 또 4년 전신하고 한 10년 전에 보면 어찌 될지 몰라요. 어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빨리 수익 내고 되돌아오는 것이 도망가는 게 최고다. 알겠죠? 그래서 HUG 그도 빨리 팔고 갖고 전세하지 말고 1,000만 남아나 2,000만 남아나 3,000만 남아나 빨리빨리 팔고 도망오는 것이 상책이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일본에 이제 그 강창희 대표님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은 동경에 우리 같으면 수도권이겠죠. 동경 안에 동경에 84년도에 86년도에 1억이 전 주고 뭐 일본 같으면 이제 맨션을 샀대요. 샀는데 자기 아시는 분이 샀는데 5년 지나 91년도가 버버리죠. 일본에서는 제일 높을 때입니다. 세배로 왔대. 1억이 중에 3억 쪽으로 왔어요. 그 지금 얼마냐? 3천만 주도 안 산대요. 3천만, 4천만도 지금 파기 힘들대. 그래서 우리는 재건축하면은 그냥 뭐 옛날에 5층짜리 때 재건축 25층으로 이럴 때는 도입됐는데 25층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부담금만, 추가 부담금만 막 5억, 10억씩 내라 그러면 내겠습니까? 여러분들 못 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5억, 10억씩 내고 채로 집 짓자 못 내요. 일본도 그렇게 내고 막 나도 버린 거예요. 그게 일본 집도 100년 가면 맨션이 뭐 5층짜리 이런 것들이 막 100년 가버리고 노인들만 다 앉아있고 막 그래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부동산이 이제 너무 몰빵하는 건 안 좋다. 그죠? 그래서 연금을 빨리 돌려가지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다가구 다세대. 다가구는 뭡니까? 다가구는 집주인이 몇 명입니까? 한 명. 다세대는 끈끈이죠. 그래서 다가구는 뭐 401호, 201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소까지만 전입신고를 해도 100% 만족이 됩니다. 오케이? 전체 사무주택 다가구주택에 창원에 2층짜리 다가구주택에 단독주택, 이 말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는 주소에 토지 번지까지만 전입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뭐 101호, 201호, 뭐 203호 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세대는 그 집합건물이죠. 집합건물은 무조건 201호, 301호 호수까지 안 하면은 그거는 전세보증금 3억 날아갑니다. 무슨 말이죠? 그걸 기억 잘 하셔야 돼요. 다가구나 단독주택은 등기부가 몇 개죠? 2개. 토지 하나, 건물 하나. 이게 이제 단독 다가구입니다. 그거는 토지에 있는 주소까지만 들어오면 돼요. 들어오면 되는데 다세대, 연립 이런 것들은 호수까지 딱 들어와야 돼. 호수까지 전입신고하고 3억을 줘야 안 뛰지. 번지까지만 하면은 이거는 뭐 3억 준 거 이거는 낙동강 오래 할 때입니다. 이해가시죠?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니다. 단독을 임차를 하는데 부부가 소유자더라. 부부가
그럼 부부가 소유자인데 여기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인데 다 마찬가지인데 부부가 여러 남편이 갑이고 마누라가 어린데 2분의 1가 있는데 2분의 1씩 둘 다 2분가 있는데 자 남편이 미국에 뭐 연수를 가버렸어요. 뭐 한 2, 3년 뭐 교수가 돼갖고 가버리고 을한테 전세 보증금을 6억을 줬다. 아주 뻥 터졌다. 문제 있을까? 문제 없을까?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자, 우리 민법의 265조인가를 보시면은 공유의 이 이제 공유물에 대해서는 임대는 과반수가 될까? 반수가 아니고 과반수. 과반수라 해야 되지. 한 사람만 6억 주고 나중에 남편이 이혼했겠다. 남편 나 모른다 6억 이래 비면은 할 말 없어요. 그러고 그거는 무효인 계약이기 때문에 그거는 뒤에 임차인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도 요 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임차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월세를 올려달라 올려줬습니다. 주는데 배우자가 5분의 절반 가 있고 자녀 3명이 6분의 1씩 가 있는 겁니다. 배우자가 3분의 1 가 있고 6분의 1씩 자녀 3명이 배우자가 절반을 가 있고 자녀 3명이 배우자가 6분의 3 가 있더라고. 가 있고 6분의 1씩 3명 가 있어요. 근데 6분의 3 갖고 있는 남편 돌아가시니까 자녀한테 6분의 1씩 이제 3명에 주는 건데 빠지고 6분의 3 가 있는 분만 임대인으로 들어와 있어요. 도장을 찍어놨어요. 나 그걸 못 하겠다 했어요. 못 하겠다. 그 중에 6분의 1씩 가 있는 아무래도 3명 중에 한 명이라도 찍어둬라. 과반수니까. 6분의 3하고 6분의 1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6분의 4가 돼야 된다. 찍어다니까는 요 변호사 요 5천까지 전부 다 변호사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어찌 그냥 그거는 이야기는 하긴 해야 돼요. 그죠? 변호사들도 뭉쳐한 거예요. 사실은 보면 너무 그걸 관리한다 하는데 지 관리도 못하면서 지 전세 계약도 정확하게 임차인이 못 받으면서 그거를 너한테 재산한테 그걸 엉터리 하거든요. 우리 여기 요는 딱 법원 정문 앞이니까 전부 다 변호사 사무실 아닌 거 지금 대부분이. 다 그냥 찍어주더란 얘기죠. 나는 못 찍어주겠다. 자녀 3명 중에 1명 도장을 찍어주라. 와서 뭐 응구까지 안 와도 좋다. 자꾸 도장을 찍어주라. 이랬습니다. 그래 바꾸시겠어요. 찍었는데 뭐 기분 나쁘겠지만 그걸 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자 일단 과반수입니다. 임대는. 자 그 다음에 상류층 소득이 월 1,300만원, 중산층은 450만원이다. 중산층. 뭐 하류층 놔두는데 이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죠. 중산층. 중산층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끊어져 갖고 잘 안 가진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공동명의 부동산을 공유자 동의 없이 본인 지분만을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이 지분대출. 이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지분 낙찰 받을 때 어디 가면 된다겠죠? 어디 가면 된다겠죠? 응? 뭐라 했는지 한번 보자. 자, 지주옥션 가보니까 지주옥션에 딱 가니까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뭐고? 안양 저축은행. 그거 해보세요. 일단은 알겠죠? 여기는 전략적으로 하겠다. 안양저축은행에서는 전략적으로 지분대출을 해주겠다. 지분대출을 해주겠다.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공동명의 부동산을 동의 없이 본인 지분을 담보로 해드리겠다. 그게 이제 공유자 다른 사람 필요 없죠. 사실은 필요 없고 대출 되겠다. 그럼 경락 장문 대출 했는데 금리가 좀 당연히 비싸겠죠. 대출 대상은 뭐 써놨는데 하여튼 뭐 이런 데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알고 있는 게 미리 물어보고 서로 딱 해가지고 낙찰 받는 것도 좋다. 괜히 또 대출도 안 되는 거. 특히 건축하다가 말한 땅 낙찰 받는다. 대출 될까 안 될까? 잘 안 됩니다. 알죠? 또 교회, 종교단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런 걸 잘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되는데 그냥 덜렁 받아놨고 나중에 자금질하기에는 이제 막 헤매서 하면은 이제 어렵다.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 25 빌딩인데 내 연봉이 5천만 원이다. 월 소득 해갖고 뭐 한 달에 한 400만 원 좀 되네요. 한 달에 한 400만 원 월급을 받는다. 뭐 식당에 나가든지 어디에 커피점 나가서 내가 한 400만 원 받는다. 이러면은 25 강남에 꼬마 빌딩 가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래서 연봉 이게 평생 현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현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달 소득이 있는 이런 직업을 갖는 게 좋아요. 그래 안 늙어요. 안 늙어. 55세쯤 돼갖고 50세, 55세 퇴직해가지고 한 몇 년 놀아보세요.
꼬마 아마 65세, 70세는 장가입니다. 얼굴이 완전히 맛이 깎입니다. 많이 가버리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야 돼요. 일을. 원장님은 지금 은행 지점장 출신들 대부분 다 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모처럼도 점심 때 모이자 여기 나오는데 아주 놀고 있는데 이렇게 일하는 게 좋아요. 내 지금 2시간 반, 3시간 강의 딱 서서 하거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얹고 산에 5천 고지 댕기도 내가 다 댕겼더라고. 댕길 수 있고 7시간, 8시간 걷는 것도 재작년에 보기에는 알프스 3대 미문 가수도 8시간짜리 그렇게 걸어지더라고. 그게 돈을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건강 유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일거리 있어야지 그냥 무의도식 해버리면은 아주 늙어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집 중에 한 집은 나 혼자 살고 네 집 중에 한 집은 부부만 산다. 그게 지금 1세대 1주택 1세대 1가구 1주택이 지금 많아요. 이 보면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죠? 네 집 중에 한 집은 부부만 살고 세 집 중에 한 집은 싱글만 산다. 싱글만. 총각이든 처녀든 자우전 할머니 홀로 된 사람들이 사는 게 많다. 1인 가구와 1세대 가구, 1인 가구와 1세대 가구. 1인 가구가 계속 많아지는 거죠. 사실은 많아지고 요건 자꾸 좀 줄어지고 이런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집이 큰 거는 좋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파는 것도 전용 50평짜리 그건 옛날작입니다. 옛날작이. 그죠? 물론 50평짜리 2개 쪼개가지고 두 사람이 임대 나면 좋은데 구조가 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50평짜리가 있는 것보다는 25평짜리 2개가 있는 게 낫고 25평보다는 12평짜리 2개씩 가 있는 게 더 낫고 그런 것 같아요. 작을수록 좀 좋겠다 보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1인 가구 너니까 이거 보면요. 빚 못 갚는 공장 경매가 올해 709건데 작년보다 43% 증가했다. 낙찰률이 33%. 은찰자 수 2.8. 공장.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죠? 이게 경기가 좋단 말이야, 안 좋단 말이죠. 안 좋다. 옛날에는 중국에 우리가 많이 팔았어요. 중국에 많이 팔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웬만한 기술은 다 따라잡았습니다. 한국 기술에. 굳이 수입 안 해도 한국을 수입 안 해도 될 정도의 자립할 정도 중국이 거의 따라왔어요. 컴퓨터나 전자 이런 거 조금 빼놔갖고는 이제 거의 다 따라왔다 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옛날에 우리나라는 수출이 많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수출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지금 공장도 경매가 엄청 지금 늘고 있는 겁니다. 공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기가 안 좋은데 너무 부동산 20억짜리 10억짜리 손대 가지고 나중에 너무 큰 거 손대는 거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죠? 강남에 여러 평당 해가지고 한 40억 50억 간다 그러면 나는 조금 그래요. 그죠? 40억 50억을 금을 깔아도 그 아파트에 깔아도 바닥에 바삭 깔리겠는데 10cm를 깔아도 다 깔아도 40, 50이 안 될 건데 그렇게 가격이 들쭉날쭉 하는 건 별 좋은 건 아닙니다. 하여튼 공장 경매가 지금 엄청 늘고 있다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데이터나 4월 달이니까 그죠? 최근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왜 경매 낙찰을 받느냐? 왜 받을까요? 강남에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거를 일반 매매하면 되는데 왜 경매를 좋아하는 그러면 여기 있죠? 실거주 의무가 없고 임대를 불가하다. 그죠? 보통은 매매하는 거는 자기가 이제 그 자금 계획서도 쓰고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경매는 그냥 바로 낙찰받고 강남 아파트 낙찰받고 거주를 안 해도 그죠? 바로 임대를 나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제한사항이 없다. 그래서 경공매가 좋다. 입니다. 경공매. 근데 이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런 것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공매 중에서는 경매는 당연하게 되겠고 공매 중에서는요. 공매는 압류재산 공매가 있고 신탁 공매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압류하고 신탁 공매인데 신탁 공매는 요거는 거래를 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신탁 공매. 이거 뭔가 알죠? 신탁 공매는 중개업소 매매입니다. 압류재산 공매나 일반 우리 경매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신탁 공매는 그냥 일반 개인끼리 샀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 대출도 작아요. 일단 대부분 아파트 제외하고는 대출도 주거 빼고는 그냥 상가다 이런 거는 예로 신탁 상가에 신탁 공매의 상가를 10억짜리 3억 받았다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감정을 해주냐 그게 아닙니다.
3억에 대해서 네가 낙찰가 60%, 60%, 1억 8천 대출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낙찰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탁 공매는 우리 공매, 압류성 공매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대출 계산하는 방법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거하고 전부 다 맞춰야 된다. 얘기입니다. 일반 중개업소하고 똑같다 보면 됩니다. 신탁 공매는. 신탁 공매는 중매 똑같기 때문에 신탁 공매가 기타 일반 재산 신탁 공매를 낙찰받은 것은 소액보증금 배당을 받느냐 안 받느냐 제가 볼 때는 못 받는데 대부분 받는 걸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잘못된 겁니다. 최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그럼 일반 매매 거래인데 거기에 무슨 자 우리 집 사고 팔고 하면서 최우선 변제권 소액보증금 줍니까 안 줍니까? 일반 중개업소 거래인데 그런 거 없어요. 없는데 최우선 변제권이 있고 소액보증금 받는다 하는 이야기는 조금 만만치 않느냐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년 새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이 1년 새 12%다. 자, 이렇게 하면은 무슨 오른 것 같아요. 뭐가? 막 오른 것 같아요. 오르는데 자 이렇습니다. 한참 위에 있다가 훅 떨어져갖고 조금 올라갔어요. 이거를 이제 신문기사에서는 요것만 딱 이야기해요. 요런 것만. 무슨 말이죠? 이래갖고 예로 이게 이제 100인데 100에서 60에 떨어졌다가 70이 됐다. 이러면은 요것만 얘기해요. 신문기사가. 여기서 40% 떨어졌다. 조금 들랑달랑한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요거는 아예 생략해버리고 자 누가 그러대? 나는 일본 사람 아니다. 아니다 빼빼면 됩니까? 나는 일본 사람. 뭐야 아닌 거죠? 일본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은 아니다 그것만 일본 사람이 아니다 쪽 잘라버리면 이게 이제 앞에 그걸 쪽 잘라버리면은 어떻습니까? 요 같으면 100%에서 60% 떨어진 거 빼버리고 올라간 거면 여기면 막 신문기사 보면 신문기사는 내려도 소리 잘 안 합니다. 10명에 1명도 그런 이야기 잘 안 해요. 전부 다 올라간 거만 이거만 얘기하지 10명에 1명은 빠있다 소리 하면 욕 들으니까 올라갔다 그것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오르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 2021년이 지금 많이 올라갔죠.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꺼졌습니다. 꺼져가지고 한 3년 꺼져가지고 조금 반등인 거 이걸 가지고 좀 올라간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이고 빨리 사야 되겠구나 서울 아파트 빨리 한 사갖고 막 꼬부쳐야 되겠다 싶으시면은 이제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인 한국 땅 매수가 10만 건입니다. 우리 이제 황씨도 그러대요. 중국 정무이니까 오늘 안 오시는데 보니까 한국이 부동산을 많이 산대요. 이게 이제 이거는 막아야 안 되겠느냐. 제도도 그렇고 그죠? 잘하면 이제 중국 공화국이 된다. 중국 공화국. 이게 한국 땅 매수가 10만 건. 뭐 돈이 있으니까 막 갖다 사달라고 사람 시를 갖다 있고 예로 어느 집중하는 예로 강원도 어디나 뭐 수도권 어디나 딱 집중해서 사달라비 뭐 그냥 7할 샀다 이러면 어딥니까 너무 중국이지 한국이 아니고. 중국 땅이랍니다. 중국 땅. 그죠? 그럼 완전 중국 땅입니다. 저거 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제한을 좀 해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결혼의 반은 이혼이다. 이는 모르겠다. 무슨 소리지? 일본 얘기했다. 일본은 뭐 이렇다 하거든. 뭐 여기 이런 거는 그냥 딱 막 60되고 나고 퇴직하고 나면 뭐 자나 수료가 하나 온대요. 보통 많이 온대요. 조심해야 되고 하여튼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능력이 있으면은 이런 이야기 놓을 수가 없어요. 그죠? 능력이 있으면은 딱 따라붙죠. 자, 맛은 봅니다. 맛은 남자 쪽에 여자 쪽에서 물어보는 게 주로 뭡니까? 재혼할 때 마사할 때 물어보는 게 그 양반이 연금이 좀 있나 없는 데를 그러면 쳐다보도 안 합니다. 연금 얼마인데 한 400만 원 조금 안 되는가 400만 넘는 건 모르겠다면 아이고 언니야 좀 소개 좀 시켜줘라 당장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능력이 있어야 대우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흥망성입니다. 노인정 어린이집이 지금 전부 다 낙찰받아서 여러 갑니다. 노인정으로 그죠? 어린이집 아니고 노인정으로 이렇게 많이 가요. 노인정에 또 뭐라 하더라? 노치원. 유치원은 줄고 노치원이 늘어요. 노치원이 늘고 또 이제 노치원에서 이 강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60쯤 되면요 강의를 한 3, 4년 어디 가서 들을 만한데 좋은 데 많습니다. 좋은 데 가서 무료 강좌를 듣든지 뭐 어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 강좌를 듣는 게 좋아요. 들으면 참 정 안 되면은 기초 영어라도
좀 집에서 부지런히 배워가지고 외국 나면 한마디 하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좋고 하여튼 노치원이 지금 증가하는 추세다. 그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결혼식장이 줄어지고 뭡니까 그럼? 장례식장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장례식장이 지금 이게 아주 포화 상태다. 그죠? 돌아가시도 이게 참 어렵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공동명의 부동산을 공유와 동의 없이 본인 지분만을 대출하는 상품은 아까 어디로 했죠? 이걸 낮춰봐도 뭐 안녕. 아까 뭐 안양저축은행이 있더니 일단 한번 보아서 한번 문을 한번 두드려보세요. 안양저축은행 그죠? 저축은행에 가면 있더라고. 그런 데 있었고 잘 없어요. 없는데 막 그래도 저축은행이니까 은행을 갖고 있으니까. 그다음 전세보증금을 올리면 건전한 다른 권리가 생기기 전에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한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전세 돈을 3억을 줬어요. 3억을 줬는데, 아이, 2년 뭐, 지나가지고, 연락 왔고, 5%뭐 얼마고, 2년 지나서 5%뭐 얼마죠? 1,500원. 그래 오르면 되는데, 좋다고 하면 4년 지났다, 4년. 2년 플러스 2년, 계약갱이 청구해서 4년 살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4억 달래요. 1억 더 올려달래요. 그 집에 살라 하니까. 좀 많이 올라왔고 전세도 그래서 4억을 달.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통 그 10% 주고 90%일 때 등기부 띄보잖아요. 그럼 압류, 가압류, 건재당 없으면은 자금 주잖아요. 그래 주면은 경매 당하든 공매 당하든 무조건 지돈 3억은 지키는 겁니다. 전세권 설정 안 해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억을 더 달래. 4년 지나가지고 1억 더 달래. 줬어요. 주고 보니까 그 중간에 4년 지나고 4년 5일 뒤에 새마을 금고에서 설정을 1억 해놨어요. 1억을. 해놨고 내가 또 1억을 더 줬어요. 뒤에 줬어요. 날짜를 보니까 확정일자도 뭐 받기는 받았는데. 그러면 순번이 어찌 될까? 누가 빠를까? 새마을 금고 빠릅니까? 여러분이 빠릅니까? 새마을 금고 빨라요. 그죠? 그래입니다. 그래서 기존 전세 보증을 준 계약서는 째고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확정 다 받아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드는 사업자 있잖아요. 기존 3억을 포함하는 뭐 변경된 계약서다 뭐 이런 내용을 조금 넣으면서 확정 다시 받아야 돼. 받는데 그때 등기부를 띄봐야 돼. 띄가지고 가압류나 압류나 건재당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못 주겠다 해야 돼. 월세 주세요. 월세. 알겠죠? 그럼 1억이면 월세가 1,000만원이면 주로 뭐 1,000만 한 5만원 되죠. 그럼 1억 걷으면 한 50만원 정도. 그럼 50만원 기존 4억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50만원 주면 되지. 1억씩 줘가지고 나중에 잘 되면 다행인데 못 되면은 이제 1억이 뻥 날라간다. 새만 없고 1억이 배당이 되고 여러분한테는 추가로 정액 준 1억은 안 된다. 그것도 확정자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야 돼. 그죠? 받아갖고 잘 보관해야 되겠다. 자, 그야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낙찰될 것들 낙찰 시스템 ALG 3종을 한다. 요거는 지지옥션에서만 개발한 겁니다. 했는데 주로 이제 아파트 막 그런 것만 조금 이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뭐 토지 이런 거 상관은 안 되고 잘 안 되고 되는데 이제 참고 말 보이지 잘 맞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맞기는 맞는데 하여튼 개발에 이제 자꾸전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꾸. 자, 그거는 주로 지지옥션에 가시면요. 이게 조금 좋은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예로 우리 수강생이 지난번에 이제 뭐 데이터를 보니까 아파트 낙찰 받았는데 지지옥션에 이제 예로 검색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낙찰 받습니다. 받고 나면은 낙찰 받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은 뭐 여기 보면 이제 아파트 있죠. 아파트 여기 검색을 해보면은 아파트 단도 뭐 아파트 보죠. 아파트 그죠? 아파트 검색해 보겠습니다. 뭐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고향의 아파트가 지금 3억 5,300이다. 이런 거를 이제 검색을 하면은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 ALG 3.1 낙찰이 실행이죠. 요거 누르면은 얼마에 언제 얼마에 팔리겠다 하는 이런 게 데이터 조금 뜹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언제 낙찰된다고요? 11월 6일 2차 회차에 3억 800에 낙찰될 거로 보여진다.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뜹니다. 이게. 자, 특히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거는 지지 옥션 가셔갖고 오른쪽에 뭐라고요? 낙찰. 자꾸 원자님 전하지 말고 얼마쯤 들어갈까 하지 말고 내보고 이거 물어보라고. 알겠죠?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회차에 3억 800이다. 3억 800. 그죠? 2회차가 2억 4,700인데 3억 800. 그럼 나는 1회차가 이게 3억 5,300, 2회차가 요건데 뭐 2억 한 6천 정도, 2천만 더 쓸까 하면 좀 되는 거죠. 차이가 많이 나쁘죠? 많이 나죠? 많이 납니다. 근데 예상가가 알맞지 않더라고요. 그래, 잘 안 맞더라고. 아직까지는 뭐 그게 이제 시스템이 이제 개발을 해놨긴 한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뭐 잘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참고는 할 필요가 있다.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럼 조금 더 올라가죠. 존 비결이 뭐예요? 존 비결. 존 비결 뭡니까?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나옵니다. 상장사 42% 존 비결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 보니까 원장님 내 공장에다가 가압류하는데 돈이 될까요? 아이고 그냥 이자 버려라 내가. 가압류 지가 돈을 어디 가서 모임에 갔대요. 모임에 가니까 잘생긴 남자가 술도 사고 점유도 사고 이러면서 갈비도 사고 보면 또 돈도 좀 있기 비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 하는 말이 아이고 김 여사 그 2억만 좀 떼주면 한 달 뒤에 1,000만 원 정도 좀 붙여줄 수 있는데 지금 한 달 지금 미리 못 주고 있는데 지금 빨리 좀 2억만 좀 붙여주면 좋겠다. 그렇게 줄까 말까 하다가 줬대요. 주고 나니까 그만 한두 달 뒤에 막 부도 나갖고 막 끝났대요. 그래 그 가압류 회원들 근저은행 설정 잘 돼가 있지. 그 가압류 회원들 가압류도 10명 들어오면 10명이 나눔까지 가는 가압류는 그죠? 은행 근저당이야 일본으로 낙찰대 좀 가져가지만은 가압류끼리는 어떻습니까? 가압류끼리. 자, 나는 1억 했고 옆 사람은 100억 했어. 그러면은 프로젝트에서 나는 안 분배당됩니다. 낙찰가 배당할 몫에서 100억 한 사람은 나는 가면 1,000만 원 고으면 지는 1억 10을 가는 거야. 나는 1억인데 1,000만 원 고으면은 그 사람은 1,000만에 1억에 10을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채권액 안 분배당. 가압류끼는 뭐라고요? 채권액 안 분배당하는 거야. 그죠? 많고 작고 빨리 하고 늦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달라붙어 비면은 달라붙은 10명 전부 다 분모로 가가지고 지 몫을 이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얼마 안 돼요. 가압류는 거의 못 받는다 봐야 됩니다. 대부분은 못 받는다 봐요. 그래서 너한테 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절대 빌려도 쏘지 말고 빌려 주지도 말고 빌려 쓰지도 말고 자금은 작은 대로. 원장님 나는 돈이 1,000만 원 뿐인데 경매한다고 참 들어봐서 못하겠다. 자 봅시다 좀. 근데 수강할 때라거든요. 수강 신청 받으면서 원장님 저는 사실 1,000만 원 뿐인데 경매해가지고 돈 좀 벌겠습니까? 아이고 1,000만 원 맞네. 자 봅시다. 경매 검시 아까 23,000원 했었죠. 최저가격이 제로에서 여러 한 2천만 원 2천만 원 크면은 이제 떨어지면 1,000원 될 것 아닙니까? 좀 2천만 원까지 검조를 합니다. 몇 개 나오느냐? 제로에서 2천만 원 3,100건 3,000. 그럼 여기 3,100건에서 돈 되는 게 없느냐? 있단 말입니다. 알겠죠? 잘 찾아보면은 경매를 배우면은 눈이 자꾸 떠이죠. 보면은 떠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있죠. 서울의 강남에 아파트를 3억짜리인데 2억 9천이 선순위라. 그래서 1,000만 원 떨어졌어요. 내 1,000만 샀는데 이것도 재수 없게 3억짜리가 4억 돼 버렸어. 그럼 문제 됩니까? 1,000만 원이 2년 4년 뒤에 얼마 됩니까? 1억으로 바뀐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도 이제 노려볼 수 있다. 그죠? 떨어지면 2억을, 그럼 3억짜리가 2억으로 떨어지면 1억으로 떨어지면 1억 떨어지면 뭐잖아요. 그때 도망가야지 뭐. 소유자. 하여튼 찾아보면은 이제 그런데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잘 찾아보면 여기 멋져, 그죠? 1,000만 원 이하짜리도 많습니다. 좋은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은 저기 있죠. 전남 신안군에도 지분이 많이 나와요. 내가 보니까 그거 샀는데 10분을 샀는데 10분의 9가
은행 대출 받아놨겠네. 대출 의미가 아닙니까? 농지 10분의 9가 있으면 대출 의미가 아닙니까? 아니죠. 자, 중개소 팔러 가서 10분의 9를 가지고 중개소 사람이 뭐합니까? 아이고 저 10분의 1 그 소유자 같이 손잡고 있어. 이러지 10분의 9만 덜렁 해줄 리가 없습니다. 자, 10분의 1가 경매 들어왔어요. 경공매 들어왔다. 그럼 마음 됩니까? 경매 들어가면 쭉 떨어지면 못 잡니까? 10분의 1이 손 들어오면 뭐합니까? 공유자 웃으면서 그런 거 합니다. 그죠? 그럼 싸게 사는 거죠 또. 자,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면은 1,000만 원 이하짜리가 대강 한 3,000개, 3,000개, 3,000개. 1,000만 원 가는 사람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고 울지 말고 잘 찾아보면은 2배, 3배. 1,000만 원, 2,000만 원 되고 2,000만 원, 4,000만 원, 4,000만 원이 8,000, 8,000이 1억 되고 1억 중 3억 2천 되고 3억 2천이 6억 4천 되고 잘하면 12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죠? 한 7번만 뻥튀기 하면은 12억까지 올라갑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또 봅니다. 좀비요. 그 다음에 서울, 부산, 우리 창원은 우리가 떨어지면 몇 프로 떨어지 지금? 저감 비율이 20%죠. 1억이 뭐 8천, 6,300이 되죠. 그 밖에 법원은, 그 밖에 10개 법원은 30% 떨어지더라. 서울, 부산, 청주, 창원. 이 4개의 법원은 20%고, 서울, 부산, 청주, 창원. 나머지 법원은, 그게 이제 1억이다. 1억이다 하면 보통 자죠. 7천만 원. 그 다음 뭐 됩니까? 4,900. 이런 식이 있고, 그 다음에 5,600, 7,850 이렇게 뜨는 데가 있고, 이때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는 창원, 서울, 부산, 청주는 얼마라고요? 20%. 나머지는 거의 30% 됩니다. 그게 1억짜리가 7,000, 4,900 팍팍 떨어져요. 팍팍. 통일하면 되는데 통일 안 하고 막 법마다 따로 국밥입니다. 자, 사채. 이자는 물론 원금도 무효다. 이게 지금 최고금리가 얼마죠? 사채 최고금리가 20%인가? 내가 알기로 20% 알고 있는데 연 20%. 24. 응? 내 20%인데 20% 알고 있는데 20%. 20% 아닙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 만약에 40% 받는다. 이게 들키면은 강력한 세무조사 사법처리하고 원금 이자도 무효시키겠다. 그래서 최고 금리 이상 반대는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자기 살 길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1,000만 원 빌리는데 1년 뒤에 2천만 내라고 하면 되는 거라고. 100%잖아요. 100%죠. 20%가 아니고 뭐 100% 돌아가면 1,000만 원 빌리는데 1년 뒤에 2천만 내라. 그렇다면 이런 거는 이제 이게 여단 정부가 강력하게 처리하겠다. 이자는 물론 원금도 무효시키겠다. 그럼 이건 좋죠, 그죠? 원금 이자가 전부 다 땡겨야 됩니까? 좋습니다. 세무조사하겠다. 사법처리하겠다. 사채업자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인이고 세입자가 있는데 전세임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세입자의 권리가 1회 하나고 2년이 보장된다. 자, 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아파트 뭐 빌라 빌리면은 주거용 빌리면 한 2년 플러스 2년이죠.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2년 플러스 2년에 2년 지나서 서로 말을 안 했어요. 입을 딱 다물고 있어. 임차인도 나갈라 안 나갈 소리 안 하고 세입자도 임대도 서로가 조용히 넘어갔어요. 3년 10개월 돼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비켜달라 이랬어요. 그럼 임차인이 잠깐 1회에 하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해달라. 그럼 해줘야 됩니다. 그럼 6년이 돼요. 6년. 이해가시죠? 6년. 그래 됩니다. 무조건 4년 뒤에 나오고 그게 아닙니다. 서로가 연락 안 하고 2년 딱 지나고 되기 전에 뭐 6개월 전부터 뭐 한 달 이내까지 뭐 서로 연락 기간이 있어요. 그때 안 하고 입을 딱 다물고 서로 앉아 있다가 한 4년 다 돼가서 그때 나가라. 안 됩니다. 그때는 잠깐 이래갖고 만나고요. 1회에 한해서 2년 보장해달라. 계약갱신 청구권은 한 번 딱 사용할 기회가 있어요. 한 번. 알겠죠? 그럼 6년 됐는데 또 그때 6년 다 돼서 얘기하더라. 또 그때 얘기하면 돼요. 서로 얘기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계약갱신 청구권은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경매 예정물건, 진행물건, 경매 48시간에 변경 등기했으면은 한 물건은 3번 등기하겠다. 그 지조옵션은 사실, 이제 입찰이 되면은 주로 그렇습니다. 경매 등기부의 등기부 등본, 등기상 증명서에 보면은, 각부에 보면은 뭐 사건으로 뜹니다. 그죠? 뭐 서울중앙지방법원 뭐 2024 타경부 짜고 뭐 뜹니다. 각부에. 그럼 그게 뜨면은, 그걸 가지고 지조옵션이나, 들어가서 딱 보면은,
벌써 작업이 돼가 있어요. 어느 정도. 아시겠어요? 대부분 가면은 잘 알 수 없어요. 지적시험 가서 안 그래 들어가서 딱 보니까 내가 보니까 뭐 채권자 누구 금액이 얼마고 하고 어느 정도 쫙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옥션은 아까 그게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느낌에 하여튼 지적 옥션은 뭐 잘 된 거로. 그래서 보통 중개사들이 손님들 전화 오거든요. 아이고 우리 집 경매 들어왔는데 이제 뭐 찍히고 한 달 좀 지났어요. 등기부에 찍히고 사건 번호 찍히고 한 달, 두 달 지나가서 전화해 보면은 중개사를 모르거든요. 그 저한테 전화 오죠. 그럼 저는 지역청 가서 붙어봅니다. 보면 대강 나와요. 건지당, 누구 등기부 안 띄봐도 그냥 어느 정도 감을 잡습니다. 그래야 뭐, 또 원장님 어디서 봤는지 뭐 전화한 지 1분도 안 됐는데 뭐 다 알고 있네. 주로 지조서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전세 보증금을 전입일 다음날 소유주 변경 또는 선거래한 것을 정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불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전세 보증금을 예로 3억을 줬어요. 3억을 줬어요. 자녀분들 이제 결혼해갖고 3억을 줬는데, 이 나쁜 놈이 월요일 날 3억을 달라해서 3억을 줬는데, 은행에 가서도 그 전주 얘기하고 월요일 대출을 2억 5천 지급해달라고 했어요. 2억 5천을. 그러면 소유자는 얼마 먹고 날라갑니까? 5억 5천 먹고 어디 갔나? 카무대 갚였어요. 그럼 나는 어찌 되느냐? 내 돈 3억 어디 되느냐? 새마을 끊고 뒤에 3억이 붙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 대학력은 오늘 돈을 주도 오늘 밤 24시 0시에 효력이 돼요. 은행은 건재당은 09시 되고 오후 5시에도 09시 소급이 되고 여러분들은 24시니까 다음날 0시가 됩니다. 하루가 늦어요. 자, 그래서 이야기는 전세 보증금을 만약에 3천 주고 2억 7천 줄 때는 다음날 소유 변경 또는 건재당 설정을 확인하고 그냥 전입 신고하고 다음날에 소유자가 변경된지 설정된지 보고 주자. 전입 신고를 하루 전에 하자. 이라는 이야기는. 자, 다시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전세 보증금을 전입한 신고한 날 다음날에 등기부 떼가지고 소유자가 변경됐다든지 주로 사기단 이거 하는 거죠. 주로 소유자 바깥입니다. 전세 돈 들어오면 그 다음에 건재당이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고 없다 이러면은 뒷날 주자. 뒷날. 그럼 뒷날 주면 어떻게 되느냐? 뒷날에 설정이 됐다 그러면 나는 이제 오늘 못 줬어요. 오늘 장문 못 주고 은행은 이제 뒷날 만약에 누가 사채꾼이 딴 사채꾼한테 설정을 해놨다 이렇게 하면은 오늘 내가 전입신고를 하면은 내가 빠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자 결론이 이렇습니다. 내일 돈을 달라고 하면 나는 내일 돈 주기 전에 하루 전에 전입신고만 묻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세요. 전입신고 하세요. 점유를 안 했다 치더라도 일단 하시라고. 이사는 내일 뭐 9시 09시에 이사센터에서 끌고 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전날 저녁이라도 해피라고. 아마 인터넷도 될 거예요, 요새는. 예. 뭐 인터넷 될 끼고 자녀 동사무소 신고 해피라.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죠? 하루 전날에도. 돈 주기 하루 전날 신고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신고하면서 등기부를 띄우고 하루 전날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일단 줘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등기부도 또 그 하루 전날에 8시, 9시 떼지 말고 저녁에 공무원 언제 태어납니까, 지금 공무원? 6시 태어나죠? 그러면 저녁 한 7시쯤 등기부 띄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은 전입신고도 해피고 뒷날에 이제 돈을 준다. 하루 전날에 잔금을 주고. 무슨 말이죠? 이게 안전하다. 그 볼까요? 자, 목장은 남향이 좋지만 임야는 북향이 좋다. 북향은 수분을 오래 함유함으로 나무가 잘한다. 저도 참 이게 참 맞는 이야기인지 틀린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우리게 지조옥션의 강 회장님인가? 뭐 그분이 이게 설명은 아까 그 책 2권 있었죠? 그거 가야 되는데 이 책이 요거부터 또 없더라고. 다음에 상거에 놓으면 요거부터 출발해. 상거는 내가 좀 볼라 했더니 이건에는 없어 이게 또. 자, 경매 시작도 것이고 물건 분석, 권리 분석, 수익성 분석이 시작도 끝도 물건을 분석하고, 그죠? 권리 분석하고 이래갖고 이제 수익성까지 나와야 되겠다. 일이 중요하다. 경매는 자,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하고 막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54분이니까
11시 10분에 만나서 이제 9번부터 또 이어가겠습니다. 9번부터. 자, 10분 쉬겠습니다.